유형 18번 첫 번째 문제. 미분 가능한 함수. 집중해. 또 문제 얘기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 프라임 x가 극한이 2가 됩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더하기 2 빼기 fx 빼기 1 요거의 값은 얼마입니까? 자, 이게 왜 평균값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 유형이냐면 너네 요 자리와 요 자리 즉 x-1과 x 플러스 2 사이에서 한번 평균값 정리를 써봐. 써봐요? 평균값 정리 불러보라고. x 플러스 2 빼기 x 마이너스 1 분의 x 플러스 2 빼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지? 네. 요거랑 똑같은 접선 교비가 무한대로 갈 때 존재한다 이거야. 괜찮나?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지요? 1이요 3이요 3이지? 그럼 양변에 3을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양쪽에 똑같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지금 알고 싶은 게 얘의 극한 원하는 거 아니야? 네. 누구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그거 얼마예요? 이게 소수점풀이라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얘가 이렇게 해도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얘가 3분의 이 차이가 3인 걸 눈치채고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럼 3은 극한이랑 관계없으니까 3 나가고 요게 뭐야? f 프라임 c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의 리미트. 그러니까 요만큼이 얘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6이다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저기 673과 674가 있는데 노가다 문제이긴 한데 잘 모르면 답은 2분의 1이야. 그냥 모르면 2분의 써 이렇게 막 세타 나와 있고 막 한 거. 모양 보면 어떻게 생긴지 알지? 모르면? 네, 모르면 2분의 1이야.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할게요. 674번으로 할게. 네. fx가 x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고 네. 이 세타가 0과 1 사이의 숫자라고 할 때 fx 플러스 h 빼기 fx가 h의 f 프라임의 x 플러스 세타 h 이거를 만족하는 관계식이 있다. 자, 이제 문제를 뭘 구하라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세타의 극한은 얼마가 될까요? 즉 0과 1 사이에 얼마에 가까워지냐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fx 플러스 h 빼기 fx를 한번 써볼게. 그러면 x 플러스 h의 세제곱 더하기 1 그죠? 빼기 fx가 뭐야? x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건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h 플러스 3x h 플러스 h 세제곱 플러스 1 빼기 x 세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얘랑 얘랑은 붙고 얘랑 아이고 미안해 얘랑 얘랑이 죽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이거? 3x제곱 h 플러스 3xh
플러스 H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은 H 곱하기 요게 F 프라임 X가 3X 제곱 이렇게 되니까 H 곱하기 F 프라임의 세타 플러스 H니까 3 곱하기 세타 플러스 H X 플러스 세타 H 여기 X 자리에다가 요거 쓰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H 3H가 3H에 X제곱 플러스 2세타 HX 더하기 세타 제곱의 H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3X제곱 H 플러스 6세타 H제곱 X 플러스 3세타 제곱의 H세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요거 지워지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지금 봐봐 H가 0으로 갈 때 세타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지? 그럼 세타로 정리하라는 거야. 그러면 3xh 더하기 h 세제곱하고 이쪽이 6세타 h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3세타 제곱의 h 세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똑같이 h는 하나씩 나눠줄 수 있을까? 네. 하나씩 다 들어있잖아 최소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주면 이거 이렇게 되고 여기는 빼고 제곱이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빼고 이렇게 되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 3세타 제곱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식으로 쓴다 보면 3h제곱에 세타 제곱이 된 거고 여기는 플러스 6hx의 세타 그 다음에 좀 넘어오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h제곱은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럼 세타를 정리해볼게. 세타는 2a분의 이게 세타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네. 근해 공식처럼 대입해보자고. 아, 그러면 6h 제곱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h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36 h 제곱에 x 제곱 마이너스 4 3h 제곱에 요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3x 플러스 h 제곱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세타가 양수이므로 마이너스는 안 되겠지? 네. 그러면 안 되니까 요렇게 요거만 놓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보자 6h 제곱분의 마이너스 6h x에 플러스 루트 정리를 해주면 얼마가 되죠? 여기가 36h 제곱 x 제곱 플러스 36h 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12h 내제곱 그죠? 그래서 h제곱이 다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h제곱을 루트에서 뽑아내니까 h만 생기겠지. h 그럼 6h분의 그래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루트 h제곱 빼니까 36x제곱 플러스 36x 플러스 12h제곱 이렇게 되나요? 야 근데 좀 이상하다. 왜 저기가 없지? 이게 세타거든. h가 0으로 갈 때 뭘 잘못 쓴 게 있나요? 이렇게 쓰니까 식문 복잡하고 안 되네. 평균값 정리를 바로 써버릴게 그러면 풀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자, 그러면 요거를 h로 나눠줄게. 그러면 여기가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는 f 프라임의 셋 x 플러스 세타 h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x 플러스 h 여기 h가 x 플러스 h 빼기 x 이렇게 쓴 거랑 같은 거니까 여기 이제 평균 변화율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0하고 h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죠. 그거랑 똑같은 접선 기울기, 접선 기울기 이렇게 된다는 뜻 아니야? 그러면 평균 변화율을 계산해 보면 h 분의 x 플러스 h의 세제곱 빼기 플러스 1 빼기 fx 요렇게요. 이걸 계속 정리해주면 h분의 x 세제곱 3x 제곱 h 3x h 제곱 플러스 h 세제곱 빼기 1은 지워지고 x 세제곱까지 지워지니까 요만큼만 남죠. 자, 요만큼만 남게 되니까 h로 나눠주면 3x 제곱에 플러스 얼마가 돼? 3x 제곱에 3xh 플러스 h제곱 요게 이제 좌변의 결과죠. 그게 f 프라임 요만큼이랑 같아야 되니까 f 프라임이 3x제곱이니까 결국은 3의 x 더하기 세타 h의 제곱 이렇게 같아져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3x제곱 플러스 6 x 세타 h 플러스 3 세타 제곱 h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양쪽이 같아야 되니까 얘랑 같은 식이죠. 한 등식. 그럼 얘랑 같으려면 여기 3xh하고 6xh 세타 h 이게 같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되면 여기 어떻게 되죠? 약분되고 이거 약분되고 그럼 세타가 얼마 나오면 되는 거야? 2분의 1 나오면 되는 거지. 요 얘기야, 요 얘기. 그래서 요거 이거 그냥 2분의 1이니까 h가 0으로 가는 거든 상관없이 그대로 2분의 1이 된다는 거야. 딴 식도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데 결과식으로는 그냥 모르면 2분의 1 써도 사실 정답이 맞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마지막 오늘 해야 되는 내용 설명할게. 오늘 어디까지만 잘 이해하면 되냐면 용어 정리만 좀 잘 받으시라고. 자, 책은 어디 펴놓고 보면 되냐면 126페이지. 자, 이게 이제 미분활용의 두 번째 단. 자,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첫 번째 딱 두 개만 할까요? 증가감소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게. 그러니까 니네 증가함수라는 게 무슨 말이지? 어떨 때 증가한다고 그러죠? x가 커질 때 y도 같이 커지는 거. 그게 증가지. 감소는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지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증가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걸로 하면 x가 커지면 y값도 더 커지는 거. 이게 증가란 말이야. 근데 이 증가 감소를 우리가 배운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최종 목표는 이걸 통해서 나중에 이걸 할 수 있도록 오늘 준비하는 거야. 니네 2차 함수는 식 주면 구할 수 있지. 그래프 그릴 수 있지. 근데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식이 주어졌다고 니네가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가 없잖아. 그걸 그릴 수 있는 도구야.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그래프를 그려나갈 수 있는 도구를 두 개 배울 거야 오늘. 하나 증가감소와
이건 조금이고 극대극소라는 내용으로.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할게. 자, 한번 생각해봐. 근데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 그때 요 점에서 한번 접선을 그었다고 생각해 볼래? 요 점에서 접선을 그어볼게. 그러면 접선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기지. 이 빨간 직선 접선의 기울기는 양이야, 음이야? 양이라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한번 요 점에서 내가 접선을 그어볼게. 요 점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접선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요 점은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즉 F'B가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지? 네.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결론을 얘기할게. X가 A인 자리에서 미분계수를 구해봤을 때 양수가 되면 그 얘기야. 즉 접선 기울기가 양이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지금 여기 가운데 요 자리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x가 커질 때 y도 커진다고 하는 증가지. 네. 오케이? 그러니까 함수가 증가에 해당되는 곳은 미분 계수를 구해봤을 때 양의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자리에서 f'을 구해봤는데 양수가 나오게 되면 현재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간 어딘가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f'의 값을 구해봤는데 음수가 나오게 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래프 어딘가라.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접선 기울기가 실질적으로는 그래프가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는 중인지 증가하고 있는 중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 정리해서 써줄게요. F'A가 양수라면 요거는 X가 A인 자리에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근데 F'을 구해봤을 때 얘가 음수가 나온다면 이거는 X가 A인 자리에서 현재 감소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해되니? 어느 자리든 좋은데 다항 함수에서 F'을 구해봤는데 접선 기울기가 음으로 나왔어. 그건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럼 이제 사실 좀 넓게 생각해보면 이제 여기까지 내려가다가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다시 여기서부터 내려가고 이렇게 따라 그리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표현이 있다. 요거는 맞는데 혹시 학교 시험 문제에 모든 x에 대해서 만약에 이 fx가 증가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fx가 감소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줄 때 모든 x에 대하여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함수라고 표현해 줬을 때 이때 그러면 임의의 지점 f'x의 부호는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증가야. 그래서 올라가는 그림이야. 그럼 f'의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양수. 네. 근데 조심하라고 한 건 이것 때문이 아니고 영이랑 같다. 이렇게 표현해. 함수 fx가 모든 x에 대해서 감소함수입니다. 그러면 임의의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같다라고 쓰는 거라고. 그럼 선생님 0이 왜 붙는 거예요 이게? 예를 하나 들어주죠.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어. 그럼 이거는 대부분 그림 알 거라서 예를 설명할게. 이렇게 생긴 게 x제곱이거든? 그러면 접선을 그어보면 알겠지만 접선의 길이가 전부 다 양으로 나오죠. 근데 이거 미분해봐.
그럼 x가 0인 자리는 어떻게 되겠니? 0이죠. x가 0인 자리는 y 프라임이 제로인 거예요. x가 0이 아니라면 무조건 제곱해서 양수가 될 테니까. 그러면 얘를 보고 증가함수란 말을 쓸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야. 증가함수 맞죠? x가 커지면 y 값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게 맞다고. 그런데 그 증가함수는 무조건 f'이 양수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f'이 제로가 되는 자리가 있어도 그 자리를 통과해서 계속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다면, 즉 이렇게 된다면 증가함수라는 말을 쓴다. 멈춰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게 맞아. 증가함수라고. 증가함수라고. 그러니까 이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는 게 맞다. 감소함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요거랑 착각하지 말고 얘는 현재 이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냐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 중이냐 이런 상태적인 의미고, 모든 x에 대하여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이런 말을 쓴다는 건 f'의 부호로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표현한다. 이게 이제 증가감소에 대한 얘기 다예요. 예를 들면 문제를 하나 풀어줄게. 695번을 한번 봅시다. 695번을 보면 fx가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24x 더하기 2야. 이때 요거의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 감소 구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감소한대. 그때 알파랑 베타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 이제 내가 왜 여기를 배우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쉽냐면 그래프 모양을 알기 때문에. 먼저 내가 그래프 모양을 알고 있다는 전제로 풀어줄게요. 이 3차 함수 그림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데 이 그림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또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 여기는 증가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감소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 문제에서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감소하고 있는 구간을 설명해 준 건 여기와 여기가 알파 베타 자리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요 앞으로는, 앞쪽에서는 접선 기울기가 양이니까 증가 구간인 거야. 그러면 요 자리가 양이고 요 뒤로는 음이 나오니까 요 경계 지점은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자리인 거죠. 양이었다가 0이었다 음으로 바뀐다는 얘기지. 여긴 음이었다가 0이었다가 양으로 바뀌는 거고, 감소하는 구간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이 값은 요 f'의 값이 0이 되는 구간 두 군데를 기준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내냐면 f'x를 구하시고, 그럼 결국 아까 말했지만 f'이 제로가 되는 이 두 군데의 경계 지점, 즉 f'이 제로가 되는 경계 지점을 찾아보면 x가 4인 곳과 마이너스 2인 곳이 되는데, 그러니까 알파가 요 자리가 되는 거고 베타가 요 자리가 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감소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4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래프 개형을 알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지금 배운 대로 감소하고 있는 곳이 f'이 0이 되는 것,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죠. 이제 그래프 개형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풀 때야 감소하고 있는 건 f'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란 얘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 부등식 풀면 0보다 작다니까 사이 값이 될 거고, 그렇다면 x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렇게 되니까 결국 감소하고 있는 이 구간 f'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곳이 바로 이렇게 나왔다면, 이게 우리가 구간으로 이거 아니야?
닫힌 구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고 베타가 4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자, 그래서 증가감소에 대한 얘기는 F 프라임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의 개념인 거지. 자, 하나를 더 해볼까요? 697번을 볼게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만 배우면 이제 앞에서 배웠던 문제들도 조금 더 쉽게 접근이 될 겁니다. 자, 697번 함수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4x 마이너스 2. 근데 이게 열린 구간 AB에서 증가한데 그때의 A의 최소값과 A의 최소값과 B의 최대값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게 의미가 아까 문제랑 완전히 똑같은데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그래프를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할게. 아까는 최고참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그림이라고 했는데 최고참 계수가 음수이면 그럼 어떻게 해? 뒤집히는 거지. 네. 뒤집히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요 열린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A와 B가 이렇게 잡혀도 증가 구간이 맞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잡아도 증가 구간이 맞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래프 전체에서 보면 어디서부터 증가하는 거냐면 딱 요 자리. 요 자리부터 증가하고 요 자리까지. 요 자리부터 요 자리까지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요 말의 의미를 살려봐봐. A의 최소값. 여기도 A가 되고 여기도 A가 될 수 있는데 감소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A의 최소는 어디까지 가능한 거야? 딱 요 자리까지 가능한 거지. B도 여기도 증가, 여기를 잘라도 증가고 여기를 잘라도 증가란 말이야. 근데 증가를 나타낼 수 있는 B의 최고 큰 위치는 어디까지 가능한 거야? 요 자리까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 A의 최소값과 B의 최대값을 잡으면 결국은 어디인 거야? F'이 제로가 되는 이쪽 자리와 이쪽 자리 두 군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문제랑 똑같지. 그럼 F'이 이게 증가하는 거니까 이 자리를 찾아달라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된 거죠. 부도가 바뀌는 건 맞지? 마이너스 3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쪽이 A가 될 수 있는 위치 영역. 그러니까 요 사이는 다 되는데 A가 최고 작은 쪽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사이도 다 되는데 B가 가장 갈 수 있는 오른쪽은 요거죠. 이걸 넘어가면 어떤지 감소가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지. 또 A도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감소가 있어서 안 되는 거지. 증가인 상태에서의 이 형태.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랑 요거. 오케이. 자, 이제 중요한 문제 유형이 남았습니다. 유형 2번을 열어봐봐. 거기 보면 다른 유형보다 문제 수가 유형 1번 문제 몇 개야? 유형 1번 해봤자 6개. 네. 유형 2번 몇 개예요? 10 몇 개일걸요? 15개? 2배 이상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여러 표현으로 내놔서 그래. 이게 중요한 유형이라고. 그러니까 마플린에 공부할 때 딴 유형보다 문제수 많네? 여기는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유형이다라는 걸 미리 얘기해 주는 거니까 특히 그런 유형들. 자, 그러면 유형 2번을 소개할게요. 내가 이거 캡처 안 한 것 같은데? 다 알겠지 뭐.
자, 지금 내가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부터 좀 이 문제 표현을 익숙하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 표현을 한번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증가함수래. 오케이? 자, 그 말과 이 말을 한번 볼까요?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같은 말일까요? 맞죠? 네,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이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도 같은 표현이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봐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함수 배울 때 1대1 대응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1대1 대응은 어떤 그래프 모양을 보통 갖죠? 다항함수인 경우라면 계속 올라가는 그림 모양이거나 계속 내려가는 그림 모양이지. 오케이? 그러면 모든 x에 대해 증가함수나 이런 말을 보고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물론 1대1 대응은 요것도 있고 반대로 요것도 있어. 1대0 대응. 1대0 대응 뭐야? 전문용어로 다이다이. 자, 그러면 얘는 감소한다는 말은 표현만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고, 그러면 x가 커지는데 y가 줄어든다는 뜻이 되니까 감소함수의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f'(x가)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만족할 거고, 그럼 이 그림도 사실은 1대1 대응 아닌가요? 여기는 실수 안 했어. 1대1 대응 아닙니다. 1대1 대응 맞죠? 자, 여기서 문제. 그거 배운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뭐 배웠냐면 역함수 배웠어. 근데 역함수의 존재 조건 뭐죠?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1대1 대응은. 즉 얘는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고 여기까지는 증가감소가 다르지만 이 밑으로는 1대1 대응이라고 해도 그래프 그 최고점 계수에 따라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대1 대응 얘기가 나와도 똑같은 얘기고, 우리가 배운 대로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고 해도 똑같은 말인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함수가 존재할 때, 그럼 최고점 계수에 따라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는 거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니네 보고 계속 증가한다, 계속 감소한다에 대한 말을 이렇게 직접 내고 이제 f'의 부호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거를 요구하는 문제들을 내고 있는데, 또는 감소의 경우라면 이걸 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일부러 너희들한테 똑같은 문제를 이런 말이 들어있게 내거나 이런 말이 들어있게 내거나 이런 말이 들어있게 내거나 바꿔서 내도 똑같이 이거나 이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되니? 그럼 너네 유형 2에 들어있는 내가 문제를 안 풀고 문제를 그냥 읽어볼 테니까 똑같은 문제 유형들인데 이런 말들이 더 다르게 쓰이는 걸 한번 보란 말이야. 700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감소하는. 702번은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것도 본 표현이죠? 그러면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에 대한 표현이냐? 1대1에 대한 표현 맞지?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있어도 또 똑같은 문제가 된 거야. 703번 요거 들어있는 문제야. 704번 요거 들어있는 문제를 낸 거야. 705번 요거라고 써주고서 문제 내고 있는 거야. 706번 요렇게 내고 있는 거야. 707번은 부터는 좀 달라. 708번은 근데 요렇게 내는 거야. 709번은 요걸 낸 거야. 710번은 빼고 그 다음 713번은 요렇게 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문제를 이 말로 주든 이 말로 주든 이 말로 주든 이 말로 주든 여러분들은 이거나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 수는 워낙 많고 다양하지만 실제로 원하는 그 표현은 다 다르지만 이걸 하고 그냥. 그러니까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그대로. 자, 요게 이제 그 유형 2번이 문제 수가 많아진 이유입니다. 그럼 한번 그럼 문제 한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때국소 못 나가겠다. 유형 2번, 3번까지만 그냥 끝내고 극대극소부터는 저기한테 수업을 들으시고. 그럼 안 되나? 저기라고 하면 안 되나? 이재관 쌤하고 뭐 대한저기 하시고. 자, 그럼 내가 요거 내용은 지금 기억할 테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장 쉬운 걸로 풀겠습니다. 700번. 이건 뭐 공짜야, 공짜. 미음만 할 줄 아는 사람은. fx가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6의 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대. 그러면 너네들은 모든 x에 대하여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야. 그러면 f 프라임 x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 더하기 6이야. 여기까지가 딱 고2 때 배우는 거고 요 밑으로는 그냥 고1 실력으로 푸는 거야. 설명할게. 기억을 되살려봐. 3차 함수지. 미분하면 몇 차 함수 나오겠니? 2차 함수 얘기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곳에 있다. 항상 2차 절대부등식. 그럼 요 경우라면 항상 0보다 크다이면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럼 얘가 방정식으로 근이 있어 없어? 없어. 요거는 한 점에서 만나? 중근이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결국? 판별식 0보다 작다와 같다죠. 허근과 중근.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는 미분해서 쓰는 건 2학년 과정이지만 요 자체의 f'이 0보다 크거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는 건 고1 때 배운 요사식이야.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걸 풀면 되는 거예요. 4는 날라가겠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0보다 작다니까 사이값. 요거를 답에서 찾아 쓰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말이 계속 바뀔 거야. 이렇게 줄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였다면 3차. 그럼 얘가 최고차 한계수도 음수겠지. 그럼 그때는 이렇게 돼 있고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감소의 경우.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쓰는 건 동일하죠.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만약에 다른 걸 하나 해볼게. 707번
707번으로 해줘요. 오케이. 707번. 요건 무슨 뜻일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렇다는 얘기야. fx는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ax고 g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의 x 제곱 더 빼기 a 더하기 1의 x. 얘는 최고차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고 얘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의 3차함수야. 그림 개혁을 먼저 소개를 해주면 더 편하게 좀 할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합니다. 둘이 봤을 때, 그러니까 얘는 그림이 이렇게 생긴 그림이라는 거고 얘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f 프라임 x가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고 gx는 모든 x에 대해서 감소하니까 이렇게 되는 걸로 문제를 풀어라. 따로따로. 그래서 동시에 돼야 되니까 교집합 찾는다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f 프라임 x는 3x 제곱에 더하기 2ax 더하기 a 이렇게 된 게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는 거고 g 프라임 x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의 a 더하기 1의 x 마이너스 a 더하기 1 요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푸는 거고 그럼 얘 같으면 3x에 x에 안 되나? 상관없지. 이거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가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니까 판별식으로 어떻게? 요거 쓰라고 했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족되는 a의 범위가 요만큼이 되는 거죠. 동시에 이제 이쪽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마이너스 날라버리면 x제곱에 이렇게 되겠죠. 역시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무조건 x축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면 이런 그림이죠. 즉 판별식으로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똑같습니다. b제곱에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4하고 a 플러스 1로 묶으면 여기는 a 플러스 1이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남으니까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럼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죠. 자 그렇게 되면 공통을 찾아야 되니까 결국은 0부터 3 요거 하고 마이너스 1부터 0 자, 공통 찾은 뭐 있냐? 공통 부분. 0. A가 0이가 하나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A, A의 범위가 생기는데? fx가 증가한다 아니요? 그럼 f 프라임이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 맞죠? 0이니까 3. 판별식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맞죠? 답 3번 아니에요? 응? 네. GX도 감소예요. 3가 3. gx 감소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f 프라임이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x 플러스잖아.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4하고 a 플러스 1 하나 묶으면 여기는 a 플러스 1 하나 남고 여기는 빼기 1이니까 a잖아. 그럼 a는 마이너스 1부터 0이잖아. 예. 이 공통이면 여기 0 하나인데? 두 개를 더한다. 두 개를 더. 아니. fx는 증가해야 되고 gx는 감소해야 되는 법이야.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뭐 나 잘못 쓴 거 같은데? 문제 잘못 썼어? 혹시 니네 문제랑 이거 틀리냐 안 틀리냐?
위에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x 맞아요? 맞아요. 같아요. 그 다음 밑에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x제곱 빼기 a 플러스 1의 x도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 그럼 얘는 증가고 얘는 감소잖아.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항상 성립한다가 되는 거고 얘가 항상 성립한다가 되잖아. 선생님, 그거 이거 왜? GX 응. 그 프라이 미분한 게 마이너스. 아 3x제곱인데. 아 미친.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12 이렇게 되네요. 미안. 그럼 4에 a 플러스 1로 묶어주고 a 플러스 1 빼기 3이 되니까 a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럼 a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까지. 아, 플러스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0과 3 사이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해서 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로 해야 돼. 자,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형 3번까지만 풀면 됩니다.